전격 인터뷰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끝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원자력, 핵 잠수함, 조선업 그리고 대미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격 인터뷰 2부 시간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네, 어제 출마 선언에서 예.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 예. 이거였어요. 네, 기본은 맞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기본이라고 하는 게 보면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죠. 네.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도 뭐 전국에서 단연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정도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장시간의 출퇴근 문제입니다. 예. 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 장시간 출퇴근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네. 아주 피곤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제가 덜 피곤한 경기인이라는 네. 말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네네.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교통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사실 핵심이 경기도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생산 단지가 사실 대부분 다 경기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이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SMR 소형 그 원자로 네. SMR 실증 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지고 싶어 하면서 전력 생산은 다른 지역에 미룬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는 어려운 뭐 그런 이제 트렌드입니다. 또 산업이 점점 산업 트렌드가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죠. 진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것 이 두 개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신 분도 벌써 지금 양기대 전 의원, 김병주 의원, 또 의원님까지 세 분이시고 또 김동연 현 지사도 당연히 네, 뭐 출마를 또 하실 테고 또 추미애 의원, 네. 또 한준호 의원 벌써 5손가락이 넘어가잖아요. 네. 의원님이 이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나만의 차별화 전략 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경기도에 제가 제일 오래 살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다음에 네. 제가 또 경기도에서 한 30년 이상 살았는데 고양시에서 한 15년 그리고 또 화성시에서 나머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네. 경기 남부와 북부에 아주 적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정서라든가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잘 아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그래서 예. 그때 또 특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경기도 살림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치권에 한 30년 전에 최말단 실무자로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오면서 예. 국회의원 장관까지 이렇게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어떤 정치와 행정의 문제 또 그동안에 뭐 지방 또 뭐 중앙 입법 행정 이렇게 제가 두루 겹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당내 얘기를 좀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인 1표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 만에 된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결될 걸로 예상하셨죠? 예, 뭐 이번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통과는 됐는데 반대표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 제적수에 비하면 50% 간신히 넘겼거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1인 1표가 가지는 네. 대의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대의가 맞다고 해서 현실에서 거기 꼭
이제 현실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저는 뭐 나름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1인 1표제를 하려면 당원 자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선출직들이 훨씬 더 책임 있게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당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그 임무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정당 당원 구조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천지 이제 뭐 집단 입당 의혹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당원들이 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면 이거는 정당 정치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4년 이상 최소한 뭐 한 4년 이상은 당적과 당비를 유지한다든가 아. 또 당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이수한 사람 이 정도의 최소한 조건은 갖춰야 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현실에서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성보다는 어떤 지인관계에서 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중 멤버십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1표를 하는 게 부작용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1인 1표제는 어쨌든 이제 의결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하는 게 당내 또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후속 정비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이 통과된 후에 정 대표가 이제부터 당내 개판은 해체될 것이다. 누구나 평등한 공천 기회를 얻게 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당원 구조가 좀 취약하다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셔서요. 1인 1표제를 통과해서 가장 큰 변화는 당장에 어떤 게 나타날까요? 이제 지역에서 당원들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당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역민들을 많이 모으는 것. 아, 그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상호작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 대중들이나 당원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하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 저는 부분이 좀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고 네네. 이게 까딱하면 포퓰리즘을 좀 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후속 정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네. 대의에는 찬성을 하지만 네네.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적용을 하면 저는 뭐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이 지금 떠올라요. 당내 지금 당장 당면한 현안이 6.3 지방선거잖아요. 예. 넉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도 경기지사에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당내 경선도 치열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제가 민주당의 정확하게 당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표결을 갖고 있는 당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네, 이게 곧 정합니다 이제. 네. 이제 선거 그러니까 지방 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금 당원의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신 입장에서도 의원님을 지지해줄 당원을 많이 또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선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대의원의 그 영향력이 컸다면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니까요. 공천을 위한 경선은 예전도 1인 1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공천에는 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네,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고요. 네.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대의원표가 좀 가중치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1인 1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8월에 전당대회 그리고 지금 이게
당 대표를 네. 놓고 네. 벌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뭐 사실 그런 나오는 해석은 거잖아요. 유효합니다. 예, 네, 예.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 지금 1인 1표제 결과 이렇게 통과를 했고 한 상황인데 지금 또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인데 예. 지금 합당을 놓고는 막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뭐 합당은 대표가 뭐 제기하지 못할 의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역으로 대표가 아니면은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무거운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가 그런 의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한 건데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본질적으로 절차가 문제냐라고 하는 건 또 별도로 하더라도 네. 조금 신중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건 사실이고요. 이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합당 문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게 누구의 의제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는 네. 그런 좀 뭐 당내에도 진정 정치의 어떤 그런 폐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좀 더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내 문제라 집안 일이라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절차를 놓고요. 이미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합당 결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건 뭐 개인 의견이죠. 네. 뭐 이런 의원님은 이야기.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뭐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네네.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1인 1표제를 하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들의 임무가 더 커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그 지도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결정 안 해주면. 네네. 그런 결정을 통해서 또 패가 갈리고 뭐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감내하지 않으면 그 지도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바로 수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와중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조국 대표가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아, 토지 공개념. 네네. 예, 예, 예. 지금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강령에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 공개념은 합헌 판결을 받은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이제 사실 심각하고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 공개념 훨씬 이상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아주 뭐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리면서도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나라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토지 공개념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개념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뭐 합당이 불가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현안 앞서 그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네.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 야당에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자꾸 지금 국회 비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거는 강행 처리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당리당략이에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거는 우리나라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국과의 교섭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원들은 뭐 비중 문제 가지고 너무 걸고 넘어지지 말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추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게 강행 처리해 주기를 유도하는 전략 그걸 가지고 2라운드에 가서 그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좀 얄팍한
전술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뭐 현안은 비준을 참 하자고 많은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싹 다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조금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뭐 합의에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이 예. 지금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자 의원과 관련해서 이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재경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예. 뭐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되면 하반기 원구성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 독점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이제 뭐 생각하세요? 어중답답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답답하신 차원에서 하신 말일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독식하는 방식으로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한국 국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시도도 한번 있었고 잠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아직 뭐 한국 정치 현실에서 예.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국민들 설득이나 네네. 또 정치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게 조금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뭐 고집을 부리면 네네. 진짜 이런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르죠. 네, 부동산 얘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뭐 SNS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숨가쁘게 네. 글을 쏟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제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어제 아예 구체적으로 3개월 이내에 뭐 부동산 관련한 계약 문제들, 등기 문제들 다 하도록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이런 그 소통 방식 SNS를 통해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에 63건의 글을 올렸는데 1월 마지막 주에만 25건이 집중이 됐거든요. 일단 이런 SNS를 통한 소통 방식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이 긍정 부정 이해 득실을 떠나서 네. 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많이 원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특히 이제 KTV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국정홍보 TV잖아요. 예, 예. 그게 굉장히 강화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도 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을 가져야 된다라는 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국정 홍보를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심려를 기울이셨는데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원래 또 SNS 쪽으로 엄청 또 이 밝으신 분이고 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하실 때도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 볼륨이 더 커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한 어떤 그 의견 개진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출사를 이용해서 뭐 한국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서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네, 좀 표현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이기도 한 다주택자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접근하는 거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좀 강력한 메시지와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는 것. 이게 사실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뭐 법도 그렇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일몰 정책이나 일몰 법률들이 많습니다. 이제 언제까지만 하고 네. 이제 없어진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장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중과세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연장 없으니까 그걸 잘 알고 대처하시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 국정 최고 결정자가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 저는 뭐 거기에 좀 방점을 두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를 종합하면 결국은 그 보유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네. 세금을 통해서 네네.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지금 중과세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뭐 2주택자의 경우에는 한 2.3배, 3주택자는 한 2.5배 이렇게 국세청장이 시뮬레이션 표를 냈잖아요. 냈죠. 그래서 뭐 거의 맞겠죠. 네. 국세청장이 냈으니까. 아, 그럼요. 청장이 예. 냈는데. 네, 네. 맞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안 팔고 뭐 저는 뭐 그 정도 세금 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사정이 그 정도 되는 경우 또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저는 그 정도 세금 내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집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용인하는 그 주택의 소유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 비난할 일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존중해줘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편도 안 되면서 혹은 이 제도가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별도의 기대를 가지고 무리해서 집을 소유하는 경우,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뭐 저는 그런 걸 일종의 투기 세력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분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뭐 저는 뭐 타당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세금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실 내각 고위직에도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적지 않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서 시장에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걸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이 예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유지를 한다면 그 부분은 용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2배, 3배 올라가면은 사실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죠.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순간에 매물을 다 잠궈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다 팔아라 말아라.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견딜 만한 분들은 견딜고 이거 도저히 이 세금을 물고는 집을 소유할 수 없겠다 하는 분들은 내놓겠죠. 그렇게 내놓게 하는 것, 그게 정책의 결과이고 효과이죠.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택 가격의 민감도가 또 높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뭐 차이는 많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이 고저정단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보통은 갖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매매가가 좀 낮은 것부터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경기도 주택시장 그것도 이제 북부 남부가 또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영향을 받겠죠, 이것도요. 영향을 받고 네. 가격이 낮은 것부터 팔지 안 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오히려 이거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보유하겠죠. 가격이 오를 것이다. 예,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 집을 그 보유를 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택을 내놓겠죠. 그 의외로 또 경기도가 전국에서 빈집이 제일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문지당에서는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상대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논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상대당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이 예. 장 대표 뭐 신임에 대한 재신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예. 또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도부 차원의 행보를 보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굉장히 어수선해지거든요. 그 앞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죠. 사전 정지 작업이다. 당 내부의 경쟁자들을 사실 밖으로 몰아낸 거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하고 차별성을 뭔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딱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 뭐 윤석열과 절연해야 된다. 요 차이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처단의 대상이었죠. 아마 그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요. 그 제보를 들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독대를 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둘이서 국정을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헌법질서 위반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완전히 조변석계를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 아마 향후에 뭐 별도의 당을 만든다든가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전력들 때문에. 아 그렇게 네, 보십니까? 네. 네. 네, 지금 이제 합당을 여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선거 연대에 대한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을 놓고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경기 지역에서는 네.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요. 네, 지금은 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예.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정당들이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그 평상시에는 동작이 느려 보이는데 선거 앞두고는 정말 네. 정광석화처럼 하거든요. 네네. 예,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